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 제사상에 피가 떨어지고 있어. 평생을 정직한 광부로 살다 가신 아버님의 14번째 제삿날이었습니다. 정성스레 구워 올린 산적 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천장에서는 아무것도 새지 않는데 영정사진 속 아버님의 하얀 셔츠가 검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 흐를 리 없는 그 핏자국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진 밖으로 배어 나왔습니다. 대체 이 기묘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사상 위로 툭 하고 무거운 액체가 떨어집니다. 정성스레 구워 올린 산적 위로 검붉은 얼룩이 번져나가는 것을 진호 씨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지만 깨끗하기만 합니다. 다시 시선을 내린 순간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하얀 셔츠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 흐를 리 없는 피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진 밖으로 배어 나왔습니다. 진호 씨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동자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향한 곳은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장이었죠. 진호 씨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자개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몸을 밀착하고 어두운 자개장 밑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쇠붙이가 걸렸습니다. 꺼내어 보니 녹이 슬어 붉은 빛이 도는 낡은 열쇠 하나가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열쇠를 쥐자마자 온 집안의 불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제사상의 촛불만이 파르르 떨리며 마지막 빛을 내뿜고 있었죠. 진호 씨는 등 뒤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얼음 송곳이 척추를 훑고 지나가는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벌써 14해가 지났는데 이 열쇠는 대체 무엇을 열기 위한 것일까요? 진호 씨는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이 열쇠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재앙의 시작일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현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시계는 밤 12시를 가리키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마당 구석에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어린 진호 씨가 근처만 가도 불호령을 내리며 막았던 금기의 장소였습니다. 녹슨 자물쇠에 열쇠를 끼워 넣자 끼익 하는 비명 같은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진호 씨는 자신이 평생 알고 있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니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조차 불분명해지는 거대한 어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수십 년간 고여있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호 씨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공기는 집 안보다 훨씬 차가웠고 손전등 불빛은 갈 곳을 잃은 채 어지럽게 흔들렸지요. 아버지는 생전에 이곳을 신성한 곳인 양받들며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호 씨는 어린 시절 이 문턱을 넘으려다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대체 무엇이기에 자식에게 매질까지 하며 숨기려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빛을 구석으로 비추자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선반 위에 낡은 군용 배낭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조심스레 배낭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퍼가 씹히며 내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적막한 창고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배낭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비닐에 겹겹이 쌓인 낡은 지갑과 수첩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본 진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강석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는데 그 속의 얼굴이 지금껏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남자는 선한 눈매를 가진 낯선 청년이었고 그 옆에는 1980년이라는 날짜가 적힌 빛바랜 흑백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주민등록증을 몇 번이고 닦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분명 강석주였고 사진 속 인물은 분명히 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나를 키워주고 가르쳤던 그분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손이 떨려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한 그때 배낭 깊숙한 곳에서 잉크가 번진 낡은 일기장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진호 씨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짜로 사는 법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밑으로는 누군가의 신상을 빼곡히 암기한 듯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짜, 어머니와의 결혼 기념일, 심지어 본가 조상들의 이름까지 마치 시험 공부를 하듯 적혀 있었지요. 진호 씨는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의 삶이 통째로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창고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진호 씨가 뒤를 돌아보자 빗속에 흠뻑 젖은 어머니 복순 씨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진호 씨의 손에 든 낯선 남자의 사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열지 말아야 할 것을 열었구나라고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깊은 늪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처럼 서늘했습니다. 진호 씨는 어머니에게 사진을 내밀며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자 창고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진호 씨는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얼굴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숨가쁜 질문을 던졌지만 어머니는 그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을 뿐이었죠. 어머니의 눈동자는 마치 보지 말아야 할 악마를 본 것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진짜 강석주입니까? 그럼 내 아버지는 대체 누구예요? 진호 씨의 목소리가 창고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순 씨는 갑자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거실에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어머니는 깨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먹어치웠어. 내 아버지는 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벌써 죽어 산소 밑에 있어. 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요. 평소 인자하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괴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진호 씨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입었던 낡은 탄광 작업복과 작은 수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수첩의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느 산의 좌표와 함께 속죄의 땅이라는 네 글자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토록 정성을 들여 가꾸던 선산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머니는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가둬두었던 비밀이 몸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진호 씨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산소 관리에 집착했는지, 왜 명절마다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소주를 들이켰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 밑에 무엇을 감추고 싶으셨던 걸까? 아니면 누구를 숨기고 싶으셨던 걸까 하는 생각이 진호 씨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4시를 가리키며 육중한 종소리를 내자 진호 씨는 홀린 듯 창고에서 집어온 삽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 섞인 노래를 뒤로하고 그는 다시 폭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산등성이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봉분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손에 든 삼날이 번뜩이는 번개에 비쳐 서늘한 광채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이 정말 이 땅 밑에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진호 씨는 망설임 없이 삽을 들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질척이는 흙탕물이 바지춤을 적시고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진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3시쯤 지났을까요? 삽 끝에 둔탁한 소리가 걸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걷어내자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끌어올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2개의 유골함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강석주라는 이름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이름 대신 동지라는 2글자만 삐뚤빼뚤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유골함 옆에는 피 묻은 군복 상의와 함께 낡은 훈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그 피 묻은 옷감을 만지는 순간 꿈속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2줄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황급히 철제 상자를 품에 안고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빗속을 뚫고 나타난 인물은 뜻밖에도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박 노인이었습니다. 우비도 쓰지 않은 채 젖은 몸으로 나타난 박 노인은 파헤쳐진 무덤을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임자가 이걸 찾아냈구먼. 석주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것을. 박 노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무척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호 씨는 바위 뒤에서 나와 박 노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 옆에 놓인 피 묻은 군복의 일련번호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군부대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10수년 전 국가의 비밀작전에 투입되었던 특수 요원들의 번호였지요. 박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자네. 아버지는 우리가 알던 그 강석주가 아니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박 노인의 낡은 트럭 안에는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 씨는 무릎 위에 놓인 철제 상자를 만지며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응시했지요.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물더니 30년 전 탄광 사고가 일어났던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탄광이 무너진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네. 누군가 입을 막기 위해 터뜨린 거였지. 박 노인의 첫마디는 진호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진짜 강석주와 진호 씨의 아버지는 같은 조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부이기 이전에 국가의 비밀작전에서 살아남아 숨어 지내던 특수 요원들이었지요. 작전 중 발생한 사고로 동료들이 모두 죽었을 때 진짜 강석주는 중상을 입은 채 진호 씨의 아버지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게. 내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자네가 지켜줘. 그것은 유언이자 간절한 애원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죽어가는 동료의 삶을 대신 살기로 한 것인가요? 진호 씨의 물음에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강석주라는 이름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친구의 아내인 복순 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친구의 아들인 진호 씨를 자신의 핏줄처럼 키워낸 것이지요. 박 노인은 차 대시보드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진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몰래 송금해왔던 기록들과 진짜 강석주의, 고향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짜로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죽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진호 씨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무뚝뚝했는지, 왜 밤마다 홀로 술을 마시며 먼 산을 바라보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타인의 얼굴로 살아야 했던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죠. 석주는 자네를 지키는 게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네. 박 노인의 말에 진호 씨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을 지나 진호 씨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어머니 복순 씨가 마치 석상처럼 꼿꼿이 앉아 있었지요. 진호 씨는 품에 안았던 철제 상자를 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안에서 꺼낸 피 묻은 군복과 낡은 사진들이 거실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유품들을 보는 순간 평생을 억눌러온 울음을 토해내듯 깊은 신음소리를 내뱉으셨습니다. 박 노인이 건네준 서류 뭉치 속에는 더욱 믿기 힘든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 취조 기록의 사본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문 채 무언가를 지키려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탄광 사고를 조작했던 세력들에 대항해 친구의 가족을 보호하며 복수의 기회를 노려온 고독한 투사였지요. 꿈속에서 보았던 피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공포가 아니라 그가 견뎌온 모진 고문의 흔적을 아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석주야, 이 사람은 내 친아버지를 대신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단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진짜 강석주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비밀 작전의 희생자 가족이었고 아버지는 연고 없는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세상의 눈으로부터 완벽하게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진호 씨는 자신이 평생 미워했던 아버지의 무뚝뚝함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싶어도 혹여나 잠결에라도 진실이 새어나갈까봐 스스로 혀를 깨물며 침묵을 선택했던 그 남자의 세월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대신 밤마다 아들의 침대 곁에서 녹슨 훈장을 닦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을 테지요. 7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진호 씨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게 했던 자신의 무지함이 죄스러울 뿐이었죠. 어머니는 진호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아버지를 놓아드리자. 임무는 끝났다고 말이야. 안개가 거친 선산의 아침은 눈부시도록 푸르렀습니다. 진호 씨는 어젯밤 파헤쳤던 봉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삽 대신 정성스럽게 준비한 술잔과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들었지요. 그는 파헤쳐진 흙더미 속에서 꺼낸 2개의 유골함을 봉분 옆 평평한 바위 위에
나란히 모셨습니다. 하나는 진짜 강석주의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름 없이 동지라고만 적혀 있던 평생을 아버지라 불렀던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진호 씨가 술을 한 잔 따라 올리자 산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자욱한 새벽 안개 사이로 두 남자의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한 명은 젊고 늠름한 모습의 진짜 강석주였고 그 옆에는 구분 등의 깊은 주름이 패인 진호 씨가 평생 보아온 늙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늙은 아버지는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진호 씨를 응시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벗으셔도 됩니다. 진호 씨는 두 분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평생을 가짜라고 오해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가슴을 찢는 듯 아팠지만 환영 속 아버지는 진호 씨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토닥여주는 듯 했습니다. 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손을 꽉 잡았고 두 사람의 모습은 아침 햇살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어갔습니다. 진호 씨는 아버지가 남긴 수첩과 일기장을 꺼내 작은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종이를 집어삼키며 그들이 평생 지켜온 비밀과 고통을 하늘 위로 날려보냈습니다. 속죄의 땅이라 적혔던 이 산소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두 남자의 진한 우정과 희생이 깃든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진호 씨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낸 이 가족과 평화를 이제는 자신이 지켜나가겠노라고 말이지요. 9시를 알리는 산 아래 사찰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 씨는 두 분의 유골을 나란히 합장하며 정성스럽게 흙을 덮었습니다. 이제 이 봉분 아래에는 이름 뒤에 숨었던 진실과 이름을 빌려주었던 사랑이 함께 잠들게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진호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두 명의 아버지가 남긴 뜨거운 유산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거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호 씨는 이제 제사상 위에 두 개의 영정 사진을 나란히 올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평생 알고 모셨던 무뚝뚝한 아버지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낡은 배낭 속에서 찾아낸 선한 눈매의 청년 강석주의 사진입니다. 어머니 복순 씨는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정갈하게 깎은 과일을 올리며 이제야 다들 제자리를 찾았네라고 나직이 말씀하셨지요. 진호 씨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인 낡은 탄광 작업복을 꺼내어 햇살이 잘 드는 곳에 펼쳐두었습니다. 거친 천 조각마다 배어있는 땀과 흙냄새는 더 이상 부끄러운 도망자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낸 훈장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오자 집안 가득 따스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진호 씨는 아버지가 평생 입을 다물며 지켜온 그 침묵이 얼마나 깊고 넓은 사랑이었는지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지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듯한 작은 메모 한 장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로 자라줘서 고맙다는 짧고 투박한 글씨가 진호 씨의 가슴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름도 고향도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 버려야 했지만 진호 씨라는 이름을 지켜냄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진호 씨는 그 글귀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이제는 악몽이 아닌 평온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오고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마당의 대추나무에는 파란 잎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이제 자신의 성씨와 이름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명의 아버지가 합심하여 지켜낸 이 고귀한 삶을 더욱 단단하게 가꾸어 나가기로 다짐했지요. 슬픔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존경과 가늠할 수 없는 부성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진호 씨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두 개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낳아준 혈육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해 인생 전체를 기꺼이 내어준 동료의 희생입니다. 진호 씨는 영정사진 속 두 아버지에게 깊은 절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두 분이서 술 한잔 하시며 편히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잘 지킬게요.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